네, 증권광장은 매일 10시 투자전략실로 첫 순서를 시작합니다. 앞서서 이제 오늘 10시 투자전략실의 주제에 대해서 힌트를 먼저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줄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폭스바겐이 파워데이에서 2차 전지와 전기차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 이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한국 배터리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김병수 PB, 각형 배터리 시대 시험대에 오른 K배터리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는 전기차 배터리 본격적인 성장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오늘 의견을 주셨는데요. 두 분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병수 PB, 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와 유사하게 이제 폭스바겐이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파워데이 2030년까지의 배터리 충전 기술 로드맵 발표였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로드맵에서 목표가 전기차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비용의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2030년까지 유럽에서 6개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지금 생산 능력 40기가와트 시에 배터리 합작 공장 6곳을 확보해서 총 240까지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에 생산한 것이 120기가와트 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요 합작 공장은 이제 스웨덴의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 협력해서 스웨덴, 독일, 또 동유럽 등지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기존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가지고 생산하기보다는 각형 배터리로 생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정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결국 자체 생산이 늘어나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 납품 수량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노스볼트 역시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합작 공장에서 폭스바겐이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전기차에 대해서 내재화 강화 카드를 좀 꺼내드는 모습들이 하나 둘씩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근데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충전소 인프라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요 내용 자체를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배터리를 이제 내재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고속 충전소를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에코시스템을 뭐 개발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기 배터리는 뭐 조금 전에 김 연구원이 얘기했듯이 뭐 유럽에 전체적으로 6개를 만들겠다. 그리고 각 팩토리마다 40기가와트 수준으로 하겠다 하기 때문에 총 이제 240기가와트가 되는 거고요. 일단 뭐 노스볼트하고는 현재 합작 공장을 스웨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올 말 정도 되면 아마 합작 공장에서 뭐 첫 시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이제 지금 16기가 정도 됐었는데 그걸 늘려서 이제 40기가까지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독일 내에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2025년까지 40기가와트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준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최종적으로 이제 240기가와트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물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최근 들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80킬로와트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한 300만 대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요. 폭스바겐이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판매한 차량 수가 이제 10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대에 300만 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머지 수량을 외부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지금 현재 배터리 대기 때문에 이제 조금 국내 업체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조금 거는 이런 판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보면 추가적으로 더 배터리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뭐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독일의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저께 나오는 게
그 충전소가 유럽에 이제 18,000개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에 17,000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속 충전소를 좀 많이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시장이 커지면서 그런 이제 충전소 부분도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폭스바겐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하던 국내 배터리 3사는 아니죠. 삼성 SDI는 빠지니까. 배터리사들이 오늘 주가 타격이 좀 불가피한데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오늘 주가락이 좀 과도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좀 네. 과도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각형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인데 이유가 뭐냐면 각각 장단점이 있지 않나요?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파우치 같은 경우는 좀 가볍고요. 그다음에 좀 용량을 좀 키울 수가 있는 그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형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무겁다라는 거하고요. 대형으로 용량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는 파우치형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폭스바겐이 그 협력을 한 노스볼트 입장에서 보면 파우치형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형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CATL이 하게 되는데 CATL도 각형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 입장에서 보면 각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LG나 SK가 뭐 파우치만 한다라고는 하지만 각형을 못 만드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유럽에서 그런 식의 이제 뭐 각형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 관련도 뭐 충분히 기술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많이 만든다라고 해서 국내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이 뭐 물량을 줄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국내 배터리 업체도 아마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기자동차 판매 10대 그룹에 각각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그래프를 준비해봤으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확실히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당연히 독보적으로 테슬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너럴모터스와 폭스바겐이 10%대로 뭐 전 세계적으로 한 2위 정도를 뭐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뒤를 르노그룹이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 자동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눈에 띄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외신 보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향후 전기차 시장 뭐 테슬라와 폭스바겐이 양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전일 이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가 뭐 2차 전지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 섹터에 주는 영향력은 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김병수 PB님은 오늘 이제 LG화학과 뭐 SK이노베이션 주가 빠지는 게 역시나 좀 과도하다고 보세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주가는 어제 예상했다시피 만약 5%가량 빠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 단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파우치형과 같이 만들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요거에 대해서 그 관련적 타격은 불가피한 거고요. 5% 정도 빠지는 이유는 이게 5%가 과도하다 아니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빠지는 거는 지금 어제 그 폭스바겐의 언급 때문에 빠지는 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앞으로 폭스바겐 그룹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의 80%의 각형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는 폭스바겐이 결국 중국 쪽으로 만약 생각을 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진출했는데 중국에서 테슬라의 그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네. 이를 다시 폭스바겐이 만회하기 위해서 CATL과 각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CATL에게 손을 내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의 고급 트림은 이제 국내 배터리에서 좀 납품을 받고 좀 밑에 트림 같은 네.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배터리를 납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근데 어제 이제 파워데이가 마무리가 되고 나온 이제 분석 내용들을 보니까 반면에 소재 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관점인가요? 네, 일단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소재가 그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 그 3사가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발전된 이제 그런 배터리 그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소재 자체도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럽에서 뭐 이렇게 배터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소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 소재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뭐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소재
업체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유럽에 공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유럽의 그 업체에 납품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업체 중심으로는 아마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그러면 뭐가?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뭐 주가가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된 거 이제 노스볼트, 스웨덴이 노스볼트죠. 노스볼트하고 이제 계약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뭐 폭스바겐이 하면서 노스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맞아요. 또 하나가 네. 이제 얘기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동박 관련 소재입니다. 동박 소재는 이제 지금 뭐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데가 지금 5개 이내로 들어갔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좀 있어야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과거에 그 유럽에 있는 회사를 인수했던 거기 때문에 헝가리에 공장이 있고 계속 좀 지금 뭐 확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내에서 그런 이제 동박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 이제 업체들도 뭐 일단 다른 지역보다는 가까운 유럽 쪽 제품을 먼저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아마 솔루스 첨단 소재도 일단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동진세미캠 말씀해 주셨고 솔루스 첨단 소재 얘기해 주셨는데 동진세미캠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홀로 강한가 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폭스바겐이 지분 투자를 한 스웨덴 노스볼트사와 배터리 소재 공급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홀로 8% 넘는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병수 PB님,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해 봤을 때 소재 쪽으로 결국에는 봐야 되는 거예요? 2차 전지 배터리? 결국에 2차 전지 네. 지금 보시다시피 네. 결국 테슬라 쪽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그 다음날 저희 한국 시장에서 2차 전지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배터리 완성보다는 결국 2차 전지 소재 쪽을 많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라는 결국 그린 산업의 영향에서 이 영역에서 그린 산업의 한 섹터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을 만약에 지켜보신다면 네. 충분히 승산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볼만한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어제 이거 폭스바겐 요 팩토리데이를 보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삼성 SDI가 과연 앞으로도 수혜가 있겠지만 과연 수혜가 있을까라 생각하면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일의 2차 전지 소재 일괄 공급 체제를 갖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이 결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2차 전지 쪽을 택했습니다. 어제 회장이 취임새 통해서도 말을 했었고 계열사별로 리튬이나 니켈 또는 흑연 같은 경우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양극재와 음극재 등 2차 전지 소재와 전기차용 부품 생산까지 일괄적으로 수직 생산이 가능한 그룹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양극재 3사 가운데 원재료를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되었고요. 이 양극재 3사는 에코프로비엔과 LNF를 추가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케미칼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만 7,500원 언더에서 매수.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5%가량 빠졌는데요. 요 가격 정도에 들어가셔서 목표가로 1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로 14만 1,000원 정도를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현재 1%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18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뭐 폭스바겐 파워데이가 오늘의 이슈였는데 뭐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이제 임순재 대표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져갈 만한 종목 뭐라고 좀 보세요? 네, 뭐 네.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봐야 될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소재 관련도 중요하지만요. 네. 그 완성하는 그런 이제 전지 배터리 회사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삼성 SDI를 오늘 이제 얘기 갖고 나왔는데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그 각형 배터리를 현재 출시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오르다가 네. 결국에 하락 전환이네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사람 심리 자체가 이제 뭐 LG나 뭐 SK가 다 빠지니까 같이 이제 삼성 SDI도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원통형화 특히 이제 원통형에 대한 상당한 경쟁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형 전지에 대해서도 뭐 비교적 높은 이제 수준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올 하반기에 하이니켈 관련된 이제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그 매출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그 중대형 관련된 그러니까 중대형 배터리가 작년 이제 하반기서부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 부분은 계속 이제 적자 쪽이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고 아마 올해부터는 뭐
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흑자로 전환될 그럴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업 실적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유럽 공장 관련돼서 이제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 지금 공장이 이제 40기가와트 규모로 이제 공장이 지금 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지금 그 확장을 위해서 뭐 유상증자를 한 4천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헝가리 법인 자체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4억 유로를 지금 차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금액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기가와트 이상의 그 공장 증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각형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돼서 아마 매출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의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삼성 SDI 뭐 지금 정도 뭐 오늘 좀 10,000원 정도인지 빠져 있는데요. 뭐 지금 정도 가격대면 뭐 충분히 뭐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목표 목표 가격은 80만 원으로 일차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은 60만 원전에서 손절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얘기까지 저희가 모두 들어봤고요.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여전히 4에서 5%대로 밀리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또 6%대로 강한 모습입니다. 폭스바겐이 실리콘 음극재로 뭐 충전 속도, 에너지 밀도 개선에 대한 방침을 밝혔는데 또 실리콘 음극재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대주전자재료는 주가가 6%대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오늘은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 대한 이슈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